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인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이상일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쪽, 설명서 71쪽에서 74쪽입니다.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은 변경 내시에 따라 1,517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안성농업 희망포럼 운영비와 농업발전 운영협의회 운영비 1,400만 원과 농업발전 워크숍 체험마을 페스티벌 참가 및 농업인 행사 운영비 1,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쪽, 설명서 75쪽에서 78쪽입니다. 쌀 소득 보전 고정직불 부분 1억 9천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반농업 직불금은 변경 내시에 따라 5,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쪽, 설명서 79쪽에서 84쪽입니다. 농촌체험마을 역량 강화 사업은 도비 추가 내시에 따라 시비 3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논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3억 3,84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로니아 광원 정비 사업은 변경 내시에 따라 391만 2천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쪽, 설명서 85쪽에서 90쪽입니다. 아로니아 재고 물량 폐기 지원 사업은 사업량 확정 및 변경 내시에 따라 832만 6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출 포장재 지원 사업 및 신선 농산물 수출 단지 시설 개선 사업은 사업량 변경에 따른 변경 내시로 각각 2,309만 5천 원과 1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쪽, 설명서 91쪽에서 94쪽입니다. 해외 바이어 초청 지원 사업은 바우더기 축제 시 초청 예정이었으나 축제 취소로 인해 1,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용 양수장비 유지관리비 집행액 잔액 3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쪽, 설명서 95쪽에서 98쪽입니다. 한발 대비 용수 개발 사업이 국비가 추가 내시되어 2억 6,380만 원을 성립전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와 연계된 한발 대비 용수 개발 사업비 7천만 원을 감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위하여 공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로 7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마둔 저수지의 저수율은 41%, 평년 대비 70%의 수준입니다. 농업용 대원 관정 기간 연장 사업비 잔액 1,294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쪽, 설명서 99쪽입니다. 국도비 보조 반환금 979만 원과 도비 보조 반환금 69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 2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수로 및 배수로 정비 공사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 결과 2020년 안택 간선 배수로 정비 계획이 수립되어 안택 간선 배수로 정비 후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2억 8,502만 9천 원을 명시 2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소로 산책로 조성 공사입니다. 관계기관 협의 및 저수율 증가로 사업 추진이 지난하여 농업용수 공급으로 저수율 하강시 추진코자 2월 하는 사업으로 6억 원을 명시 2월하였습니다. 현재 현황 측량과 토지 사용에 대한 동의서를 진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 및 명시 2월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인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형 검토보고는 미리 나눠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진행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보충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정열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네, 안정일 의원입니다. 75페이지 쌀 소득 보존 직불제 이거는 단가 차이가 나서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재배 면적이 늘어나서 그런 건가? 그건 재배 면적의 차이입니다, 의원님. 재배 면적의 차이? 네, 그 재배 면적이 더 늘어나서 네, 예. 증액이 된 거네요. 네, 또 한 가지는 논 타작물 재배 지원이 이게 좀 굉장히 많이 이제 반납이 되는데 이거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콩하고 예. 다른 그 저기밖에 안 되잖아요. 콩하고 또 뭐 되는 거죠? 그 전체적으로 밭작물은 다 되는 겁니다. 아니 근데 양파 이런 건 아니잖아. 그거는 이제 전년도에 네. 그 논으로 이용된 농지에 한해서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농업을 또 농사 짓다가 다음에 양파 심어도 그건 가능하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이 취지가 그렇습니다. 그 쌀 생산량을 줄이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 전년도에 그 논농업으로 이용한 토지에 한해서만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어지는 것도 아니잖아. 지금 현재 농림부 정책으로는 계속 한다고 그럽니다. 그 내년에도 예산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예산이 많이 줄어든 게 그 당초에 그 안성시 목표가 450헥타르로 나왔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뭐 신청한 것도 아니고 중앙에서 그냥 경지 면적 대비 예산을 주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기도에서는 제일 많이 했는데 165.9헥타르를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예산이 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럼 제가 양파 10,000원 심어도 다시 가능한 거예요? 올해 논에다가 벼를 재배하시고 네. 그 필지에다가 양파 마늘을 하시면 그게 몇 됩니다. 년 되는 거예요? 몇 년? 1년입니다. 그 다음에는 안 주는 거 아니야? 그렇습니다. 이게 지속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일례로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쌀 면적을 줄이기 위해서 그러는 건데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제 연속해서 줘야지 그분들이 농사 안 짓고 계속 이렇게 이어져 가는데 이게 그겁니다. 이게 수도작의 지금 우리나라 농업 형태가 수도작 중점으로 되다가 보니까 밭작물이나 또 축산농가들은 사료작물을 재배를 유도해서 타 그 작물의 식량 자급률을 또 올린다는 그런 정책적 목표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좀 수익이 좀 나고 뭐 이러면은 그 뭐 버섯 재배사 같은 거 이런 거 들어오지 않을 텐데 근데 수익이 안 내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땅 팔고 하다 보니까 그냥 버섯 재배사 져 가지고 그냥 태양광 그냥 그냥 정말로 저 좋은 우량 토지가 다 뭐 태양광 연료도 지금 돼야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건 좀 농적가에서 건의 좀 해가지고 이게 좀 예를 들어 지금 반납 14억 정도가 되는데 아니 벼 숨지 말라면서 안 숨게 유도를 계속 해야지 1년 숨고 또 다음에는 안 되고 뭐라면 뭐 누가 그래. 논만 베리는 거야 논만. 그 당초에 저희들도 이 정책 협의할 때 저희들이 가서 한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지금 그 일반 작물 같은 경우는 헥타당 340만 원 정도 줍니다. 1년에. 근데 저희들도 협의할 때 340만 원까지 초기에는 안 올라가더라도 이거를 한 3개년 정도 그분들이 그 작목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맞다. 이런 건의를 안 한 게 아니고요.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도 이제 강력히 주장을 해야지. 왜냐면 어설피 농사짓다가 그냥 피밥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잘 안 하려는 거지. 예, 그건 또 그렇고 아로니아가 이제 과잉전 저기 돼가지고 네. 예. 지금 이제 문제가 좀 많은데 대책이 뭐예요? 대책이? 아로니아가 일단 과잉이라기보다는 네. 그 수입산 냉동 아로니아가 수입산 수입이 냉동. 됐어요. 가격이 워낙 싸다가 보니까 이제 가격 경쟁력 자체가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정부에서는 폐업 지원이나 또 이제 재고 물량 그 매입 이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로니아는 줄여야 맞다고 봅니다. 타 작목으로 전환하는 게 제 개인적인 그러니까 생각으로는 이제 타 맞다고 작물로 이제 재배를 전환했는데
예를 들어서 저는 저 우리 국가에서 무슨 뭐 배나 옛날 그 뭐 우리 저 FTA 해가지고 한칠레 해가지고 포도 저 줄이듯이 그렇게 이제 폐업 보상비를 줘가면서 줄일 수가 있나? 지금 보상비 주는 거예요? 지금 당초에도 일주공고 완성 2동에서 그 폐원 지원 사업을 그 농가분들이 신청을 하셨었어요. 네. 근데 그 금액이 이제 문제지 금액이 예, 얼마 그- 주느냐가 문제지. 이제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폐원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칠레 FTA 때는 그래도 저 포도 지원을 그래도 저는 서운치 않게 해준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아로니아 지금 저 우리 저 그 폐기 처분을 폐농을 하면은 어느 정도를 내가 보기엔 많이 안 줄 것 같은데 이거는. 금액은 뭐 네. 평당 1,000원대 정도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폐원 안 하는 거니까. 이거 표현을 아주 해게끔 확실히 그 해줘야 되는데 이것도 좀 문제가 또 많은 거고 이래저래 이제 저 농업인들이 죽는 게 이런 데서 죽는 건데 97페이지 보면 이제 대형 관정 해가지고 입찰 잔액 이런 게 남았는데 아니 왜 입찰 잔액 남은 거를 빨리 다른 데라도 이렇게 뭐 저 소공 뭐 이래 뚫어주고 그래가지고 반납을 하셨어. 양수 장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관정 97페이지 이거 뭐요? 이건 대형 그 관정 저기 하는 거 아니야? 이거는 기간 연장이라고 그래 가지고요. 네. 저희들이 그 대형 관정을 파면 그 지하수 분포도나 또 수량 뭐 지하 지질 뭐 개발 가능 정도 오염원 뭐 그런 거를 이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그 이게 대형 관정의 기간을 연장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시설비로 들어가는 비용이 아니고 그런 조사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여기에 그 청소까지 들어갑니다. 에어서싱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그 관을 뽑아서 완전히 그 청소하는 비용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성시 전체적인 대형 관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들이 이제 매년 그 구분을 해서 설치년도별로 구분을 해서 아. 매년 조사를 하고 또 대형 관정이 또 그 지금 현재 뭐 영향을 조사했는데 이게 기능에 못 미친다거나 뭐 수질에 막대한 영향이 있다. 뭐 이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또 이제 피해공 조치도 또 취하고 그럽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전 그 일주에 이제 화공리틀 같은데 지금 저는 그 뭐야 저 우리 채소 단지 많이 들어오고 또 양어장도 있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관리 다 그 좀- 일죽 화곡리나 그 양어장 화곡리에 그 시행이. 채소 단지 있는데 거기는 그 채소 단지에는 대부분 그 소형 관정을 쓰는 겁니다. 그거 그래서 아니고 그 밑에 양어장 있잖아. 양어장도 개인 개발 겁니다. 그 금난원짜리 말씀하시는 아, 거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아 개인 개발한 예. 거는 관여를 안 하고 우리 시에서만 한 거.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그러면 이제 주위에 대형 관정을 그 팠으면은 주위에 예를 들어서 이제 개인 관정이라고 해도 네. 뭐 이제 옆에 이제 대형 관정을 원래 이제 큰 걸 파다 보면 소형 관정이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저거는 어디서 관리를 해주는 거야? 그 사람들이 물을 주든지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관리 부서는 현실적으로 없고요. 이제 그런 민원이 저희들한테 많이 들어오는데 그러면 그 같이 나눠 쓰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해야지. 제가 보기에도 양어장 같은 거 그냥 물이 다 나가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미찬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화장님 송미찬 의원입니다. 네, 고생이 많으십니다. 페이지 83페이지하고 85페이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아로니아가 지금 현재 안성에 몇 가구가 지금 대략 하고 있는 건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로니아 재배 농가는 한 30여 가구 정도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그 보관돼 있는 물량은 6농가에 약 4.5톤 정도 보관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로니아가 과잉 생산이라는 거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 아로니아 우리가 흔히 많이 듣는 아사이베리
아사히 초기에 베리는 또 그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국내에서는 이 재배가 좀 어려운 건가요? 그거는? 이게 아로니아, 블루베리 이런 베리류가 지금 한칠레 FTA 이후 저희 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재배가 급증을 했는데 네네. 재배만 급증을 했지 소비처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블루베리도 이제 가격이 점점 더 내려가는 추세고, 특히 아로니아는 생식용이 아니고 가공용이기 때문에 이 가공하시는 분들이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수입을 해서 싼 가격으로 수입을 해서 가공을 하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서 정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작목이었습니다. 야, 그럼 이거 폐기물 지원 사업에서 보면 이번에 증액을 하셨잖아요. 이거는 자체적으로 보관이 돼 있어서 분말로 팔지 않으면 생주부로는 팔 수가 없는 거네요, 아예.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이게 아, 건조나 냉동인데 지금 건조 형태로 보관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폐기하는데 킬로그램당 2,111원입니다. 이거 지금 5,740kg이면 대략 몇 박스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많은 양 같은데요. 이게 4.5톤 정도 계약 되는데 저기 신청량은 그렇게 되는데 신청량은 5.7톤인데 이게 박스 개념이 아닙니다. 이게 박스 개념이 저희들이 그 노란 그 PVC 있죠. 그 이제 그런 형태로 하고 그 안에다 비닐 깔고 이렇게 해놓은 그런 보관 형태입니다. 지금 그럼 농정과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 다른 것으로 전향을 하든지 과잉 생산이 되니까 그런 부분을 많이 생각하고 계시는 거네요. 아무래도 농가에 대해서는. 그 아로니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우리 애초에 그 안성 시민, 안성 농업인 분들보다는 이제 귀농 귀촌 하신 분들이 이제 재배가 좀 용이합니다. 그렇다가 보니까 이제 그쪽에서 많이 재배를 시작을 하셨고요. 또 가공도 많이 하셨는데 지금 팔로는 여의치 않은 상태입니다. 이게 생즙으로 연구를 해봤는데 생즙 자체를 씁니다. 써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배즙이나 그런 데 들어가서 이렇게 같이 함유량을 합쳐서 해도 그런 맛이 떨어져요, 그러면? 떨고요. 예. 좀 특이하네요, 이게 특성이. 이게 또 거의 약용 비슷하게 또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건강식품으로 그러니까 해서 이게 뭐 안토시아닌이 많다고 옛날에 말이 많아서 눈에 좋고 막 그래서 많이 예, 찾고 그랬던 상품인데 예. 농민들에게는 참 좀 불편한 그런 그렇게 돼버렸었네요.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진태 의원님. 네, 황인태 의원입니다. 저는 명시월 사업에서 용서로 산책로 조성공사 네, 지금 농어촌 기반공사하고 지금 협의가 안 된 부분이 있어요? 그 농어촌 공사하고 협의된 안 된 부분이 아닙니다. 그거는 지금 수변을 거기 보면 이제 수변 쪽으로 이제 데크를 설치를 할 계획인데 지금 거기가 지금 그 저수율 그 50% 상태에서 그 수심이 8m가 나오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현황 측정은 마쳤고요. 그 좀 더 사업비의 절감이나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 개인 그 소유 토지를 사용 동의를 한번 받아보려고 지금 현재 계략 그 들어갈 수 있는 그 직원을 뽑아서 그 마을 그 대표하고 거기 사무국장한테 주어서 지금 협의 중입니다. 제가 주말을 이용해서 한번 갔다 왔거든요. 그 펜션 그 두 채 있고 거기는 일부 구간은 산으로 데크 네. 계단으로 해놨더라고요. 예, 예. 그 이후부터 이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흔적이 있어서 이게 봤는데, 그러면 그 계단 공사는 시에서 한 거예요? 아니면 그 옆에 펜션 업자가 한 거예요? 그거는 저기 그 시에서 한 겁니다. 시에서요? 네. 뭐 제가 소유자 관계는 확인 안 해봤지만 갑자기 산 능선을 따라 계단으로 올라가서 내려가는 데까지는 했더라고요. 근데 그 네. 이후부터는 지금 저수지 주변을 뺑 돌아서 지금 예. 인적 사람이 다니는 길이 있고, 네, 네. 그럼 거기도 그러면 그 만약에 어차피 그 소유자의 사용 승인을 얻는다고 보면 거기다 그 계단식으로 해서 그냥 산으로도 해도 되겠는데 왜 굳이 데크로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면? 왜냐면 지금 보니까
거기가 이제 바닥이 메마르지 않는 한 제가 봤을 때 뭐 비가 오지 않고 거기 메마르지 않는 한 공사가 좀 불가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가서 보니까 물도 상당히 지금 상류 부분만 좀 갈대 있는 쪽만 안 차 있고 나머지는 다 차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굳이 그것을 그 데크로 하려고 한다. 난 이게 좀 안 맞아. 왜? 그 산의 일부는 그 씌워진 게 아닌지 모르겠지만 거기는 일부러 좀 계단식으로 해놓고 나머지 부분을 또 데크로 한다. 이게 좀 이해가 안 가고. 지금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의원님께서 보신 거는 그쪽은 그 농촌공사 소유 부지입니다. 그 아래쪽에 또 더 내려가면 쉼터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거기까지는 연결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쉼터를 활용 측면에서 그다음에 이제 그 쉼터에서 그 산을 넘어가는 부분을 그를 수변을 따라가면 이게 예산도 많이 들고 하니 쉼터를 넘어가서 그 넘어가는 부분은 자연 친화적으로 만들고 차라리 호수를 볼 수 있게끔 그 수목을 정리를 하자 이렇게 이제 지금까지 이제 의견이 그렇게 나와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토지 사용 동의를 한번 받아보자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지난번에 그 박두진 그 둘레길인가 그 하면서 뭐 데크 사업에 대해서 이제 지적도 하고 했지만 굳이 왜 이걸 데크로 하려고 할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어차피 그 둘레길 미구간 미개통 구간 그 부분 하는 것은 저도 이제 이해가 되는데 굳이 왜 저걸 데크로 하려고 할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도 이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데크에 대한 막연한 환상들이 많으세요. 근데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런 환상들이 많으신데 제가 거기 대표하고도 대화를 하면서도 차라리 안전하게 산을 통과해서 보면서 그 산 지형을 활용해서 경관 확보하고 그 안에다가 뭐 초목, 뭐 다년생 작물을 나무를 심어서 테마화하면 오히려 나은 부분도 있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저희들 의견 개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좀 우리가 사업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것을 해야 할 것인가는 좀 고민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예, 그 다음에 둘레길 제 전체적으로 한 바퀴 뺑 들어보니까 그 둘레길 주변 관리가 안 돼 있더라고. 정비 자체가 안 돼 있습니다. 풀이 수북하고 지금은 가을이라 해서 좀 죽어서 좀 자빠져 있는데 어차피 이거 해놓고 주민들 또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의 이 둘레길을 활용할 수 있도록 주변 정리도 잘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 81쪽 논타작물 재배 지원 아까 올해 같은 경우에 165.9헥타르가 지금 진행됐다는 말씀이셨잖아요. 예, 163.9헥타였습니다. 네. 이게 그러면 사전에 신청을 통해서 그 지원이 이루어지는 체계가 아닌가요? 그 체계가 지금은 아닙니다. 이게 내년도에도 저희들한테 목표량이 그냥 250헥타를 중앙에서 쏘고 말았는데 그냥 중앙에서 목표를 주고 그냥 보조 내시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사업 추진에는 좀 예산 집행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실제 이제 기정 예산의 한 30% 수준에서 지금 이제 네, 그렇습니다. 집행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너무 많아서 근데 저희들이 163.9헥타였는데 네네. 경기도에서 최고 많이 한 겁니다. 우리 안성 같은 경우에 그러면 해마다 여튼 그 헥타르가 좀 늘고 있습니까? 지원 헥타르가 어떤가요? 추이가? 이거는 금년도에 시작을 해서요. 근데 이게 올해 시작한 이게 이제 건가요? 한계가 있을 겁니다. 이게. 근데 이 지금 타작물을 재배하신 분들이 네네. 계속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이거에 좀 중앙부처에서도 신경을 써줘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하는 사항이 이게 3년 정도는 네네. 연차적으로 뭐 100에서 50, 뭐 70, 50으로 줄더라도 연차적으로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장목에서 3년 정도 재배를 하셔야 그 장목에 대한 자신감과 판로를 개척할 수 있다. 저희들이 그렇게 계속 건의하고 그게 또 올바른 정책 방향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좀 중요한 대목인 것 같아서 계속 좀 노력을 해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95쪽 한발 대비 용수 개발인데 성립 전 2억 6,380만 원. 이게 기존 시설비로 했다가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로 지금 목을 변경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네. 그동안 그렇다고 하면은 그 농어촌공사 같은 관리 구역에서 시행되어지는 사업의 경우에 안성시가 별도로 이렇게 그 시행한 적이 사례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있습니까? 지금 이게 시행하게 된 이유는 네네. 그 정부에서 농림부에서 저수율 상황을 항상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때 마든 저수지가 30%가 안 됐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걸 보고 지금 경기도에서 제일 한 해가 심한데 그 저수율이 낮은 데가 마든 저수지하고 네. 금강 저수지입니다. 이렇게 네. 금강은 뭐 방법이 없으니까 지금 마든 저수지가 또 그나마 또 유역 면적도 작아서 비가 와도 저수율이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여기 쌍추입보에서 그쪽으로 올리는 기존 관로를 확장을 해라 이렇게 이제 추가 비교육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당초에 7천만 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공사해서 올리려고 그랬습니다. 네. 근데 그게 내려오니까 같이 하는 게 효과적이다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고요. 참고적으로 이 사업을 하면 한 달에 한 2.5% 정도 수익 상승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마든 저수지가 40% 정도거든요. 그러면 영농기까지는 비가 한 방울도 안 왔을 시에도 한 50% 이상은 확보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든 저수지는 참고적으로 60%가 넘어야 우리 농업인들이 정상 영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지금 그 마든 저수지 용수 쓰는 데는 논물 가두기를 해달라고 계속 홍보하고 농협에 방문하고 면사무소 방문하고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특성상 지금 연계가 불가피해서 지금 목 변경을 하시는 걸로 보면 되겠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추가 질의 없으시죠? 농업정책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상인 농업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